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8월 5일 62번째 시간은 미조율 정책 국민을 시험대로 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5가지 정도죠. 신규 택지, 태릉, 상암, 과천, 용산 등등 신규 택지를 이제 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또 공공 재건축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기부 체납을 받는 대신에 고밀, 고층 개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 있고,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을 고밀화 시켜주겠다. 또 4번째,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 5번째, 기존 공공물량 분양에 대한 사전 청약을 확대하겠다. 이 정도 5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뉴스가 굉장히 많은 이제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전부 이제 오늘 발표가 된 이제 기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서울경제신문에서는 제목이 태릉 골프장 개발 발표되자 집회에 나서는 노원구 주민들이라는 이제 제목이고, 내용을 보면은 노원구 주민들도 기존에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에 함께 노원구도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없이 태릉 골프장 부지에서 1만 가구의 주택 공급 발표를 한 것은 노원 구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 노원구의 배드타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원구 주민들이 이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니S라고 하는 이제 언론사가 있는가 본데, 이쪽에서는 이제 제목을 용산기지 캠프킴에 최고 50층 아파트가 건설되나 라는 이제 제목이고, 내용은 용산기지가 한국정부로 완전 반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부지인 캠프킴에 공공주택 4,100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3,100가구죠. 4,000이 아니고 3,100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킴 부지는 5만 제곱미터 수준의 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거, 창업,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 기본 구상안을 수립해 둔 상태다라고 되어 있고요. 캠프킴 부지는 정부가 2015년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적률 800% 이상, 최고 50층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국토부 장관은 현재 캠프킴은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며 미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조기 반환에 장애가 없다. 요 정도의 제가 이제 기사를 이제 가져온 건데, 실질적으로 이 용산 구민 입장에서는 이 캠프킴 부지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초고층의 고급 주상복합이라든가 업무, 상업 시설이 이제 같이 밀집되는 복합 고밀 개발로 진행을 해달라. 왜 이렇게 그 캠프킴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이렇게 건설하게 돼서 중소형 위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은요, 음마아파트 얘기를 이제 나왔는데, 음마아파트는 50층 공공 재건축을 거부를 했다. 그 이유로서 기부 체납 비율이 높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후보지로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거론됐으나 정작 소유자들은 이 사업안을 선택할 생각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 은마아파트의 이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기부 체납 비율이 최고 70%까지 된다면 사업성이 부족하며 또한 분양가 상한제까지 걸려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어느 누가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내용은요, 이번에 이제 잠실주공 5단지 얘기인데요. 잠실주공 5단지의 조합장, 공공재건축 엄청난 위약금 물어줄 건가? 라는 이제 기사 제목이고, 공공재건축을 하려면 LH나 SH가 기존의 시공사에 7천억이 넘는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신뢰성 같은 것은 저도 잘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미 300에서 400% 용적률 기준으로 건축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500%로 높여봤자 증가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LH나 SH가 만드는 아파트보다는 민간 자율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로 지어야 더욱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서 잠실주공 5단지 입장에서도 정부의 근본 공공재건축 발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는 이렇게 국토부 1차관 왈 공공재건축을 하는 것은 지자체인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토부 1차관 왈 용도 지역 중에서 순수한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일지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지로 용도를 상향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으로서, 다만 준주거에서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 건물 형태로 지으면 40층 이상도 가능하다. 지금 이게 잠실주공 5단지 같은 케이스가 이제 떠오르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본다면요, 정부 발표상의 공공재건축 종상향을 통해 50층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는 아파트만 건축해서는 50층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제 일축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경제에서 8월 4일 공급대책에 대한 후폭풍, 그래서 마포구 상암동의 그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상암동의 공공기관 유휴 부지인 서부운전면허 시험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6,2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제외시켜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다는 얘기고요. 지자체와 한 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 발표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현재도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고밀 개발로 대규모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할 것이다 라면서 마포구 또한 근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국토부 차관이 또 이제 언론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집값은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향 안정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실수요자를 위한 물량을 꾸준히 저렴하게 내놓으면 수급이 확실히 안정될 것이며 보유세 거래세가 현재 대폭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매도 처분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서울시와 이견이 없으며 서울의 93개 재건축 단지 중에 약 20% 정도는 이러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이제 국회 통과가 이제 된 상태인데, 우리나라의 임대차 그 현실은 선진국에 비해서 그 제도적 보완이 상대적으로 좀 늦었고, 또 임차인, 세입자를 위한 권리 보호 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다. 그래서 이러한 임대차 3법의 통과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은 뭐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또 얘기한 것을 보면은요, 집주인,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못한다 라고 이제 제목은 나와 있고요. 임차인이 동의를 할 때에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의 어떤 그 선택 옵션이 굉장히 점점 이제 축소가 이제 되어가는 시장 자율적인 어떤 그 경제 거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악화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강남은 70%가 전세 등을 활용한 갭 투자인 바 월세 전환 여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4%인데 현재는 기준금리가 0.5%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3.5%는 과하다고 생각되는 바 법의 시행령을 고쳐서 이 4%인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율을 낮출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 택지인 태릉, 상암, 과천, 용산 등에 대한 주택 공급 대책은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급한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주요 재건축 조합에서는 근본 그 정책에 대해서 시큰둥하는 반응이고요. 특히 이제 기부 체납 비율도 높고 약간의 인센티브가 이제 있기는 하지만 그것 대신에 고밀도 중소형 위주로 개발이 되어서 쾌적성이 많이 훼손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근본 8.4 공급 대책은 얼마 전에 그 징벌적 부동산 세금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는 별도로 또 지자체 및 해당 지역 주민들 모두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율적인 거래 계약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적 선회가 없는 한 이러한 징벌적 세금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이런 지속되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혼란과 가격의 혼돈 상태는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북두칠성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2020년 8월 5일 미조율된 정부 정책이 국민을 시험대로 몰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